나는 그때 끝났으니까 카메라맨과 왜 그림 땄어요. 와가 좀 웃기게 잡고. 그냥 저도 비니까요. 그녀의 일하는 와가 없는 거야? 현장 감독 와. 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처음 시도해봤던 본문 활동 중에 직소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소를 처음 시도해 본다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교육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직소 활동에 적합한 본문 학습지를 만드셔서 공유를 하시는데, 제가 그 좋은 학습지들을 영어교사 공유나라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면서도 그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자신이 없었다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되게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해볼 때는 너무 떨려요. 긴장되고. 왜냐면 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반에서 이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헤매는 걸 보면서 이 학습지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학습지를 다시 수정해서 새로운 반부터 진행을 했고, 심지어는 첫 번째 반에서 사용했던 학습지를 두 번째 직소 시간에 가서 미안하지만 우리 학습지 형태를 좀 더 좋게 바꿨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받고 20분 정도 직소 활동을 이미 했는데 학습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학습지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적합한 유형의 학습지도 열심히 만들어서 정착을 했고, 직소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여러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떠들게 된다던가, 수업 시간에 관련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던가, 그냥 보고 베낀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지를 준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미 아이들이 이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도입을 할 때에는 아이들도 헤매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학습지를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비포 종이 앞면, 뒷면에 본문 전체를 다 싣습니다. 본문을 4군데로 분할을 해서 A, B, C, D 파트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비포 한 장씩을 나눠주는데, 그 비포에는 A, B, C, D 한마디로 본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주면서 이렇게 A에다가 형광펜 치고, 또 다음 장 보시면 B에 형광펜 쳐있고, C 그리고 D에 이렇게 형광펜을 쳐서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 조에 4명이 앉아있으면 이 4장을 줘요. 주면은 각각 A, B, C, D 다 다르게 형광펜이 쳐져 있잖아요. 앉아있는 채로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져. 이렇게 직소를 할 때 수준별로 나눠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처럼 랜덤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수준별로 나눠줬을 때 예를 들어 A 학습지가 가장 분량이 적고 쉬워서 가장 영어 수준이 현재 하인 학생에게 A를 의도적으로 나눠줬을 때, 나중에 A 학생만 전문가 집단에서 모였을 때 자기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 스스로 알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시행착오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다 섞어요. 학습의 정의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준을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뒤섞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중에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직소 활동의 이론을 설명할 때 뭐 A, B, C, D 책상을 그려주고 또 A끼리 모였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 모든 과정을
말이나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가 가진 학습지만 보고 따라가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A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학생들 다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손을 들죠. 얘들아 B 손 들어봐. B 손 들고, 자 C 모두 손 들어볼래? 이렇게 일일이 다 손을 들어보게 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A에 손 든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저의 오른쪽 자리를 가리키고 여기 A가 다 모이라고 하고, 자 방금 B에 손 든 사람은 교탁 왼쪽에 모이세요. C에 손 든 사람은 저기 창가 쪽 뒤에 여기 모이세요. D에 손 든 사람은 교실 뒷문 옆에 자리를 정해주고 여기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원 집단에서 뿔뿔이 헤어져서 일명 전문가 집단으로 모이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A끼리 모두 모인 전문가 집단에서는 A가 4명이나 5명 같이 모여 앉았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학습지에 써 있어요.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함께 단어 읽고 뜻 쓰기, 두 번째 함께 본문 읽기, 세 번째 한 명씩 돌아가며 한 문장씩 해석, 그 다음에 함께 문제 풀기, 그리고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 이 5가지 절차를 5명의 A 전문가 그룹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의논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때 저는 시간을 7분 세팅해서 스탑워치에 띄워줬어요. 아이들이 7분 내에 최대한 주어진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 아이들이 자꾸만 본능적으로 본문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읽어보고 그 아래에 있는 단어부터 먼저 하라고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자꾸만 단어를 나중에 하려고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단어 먼저 하라고, 단어 먼저 해야 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단어를 확실히 알고 나면 오른쪽에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습지를 만들면서 주의했던 게 오른쪽에 해석을 구구절절 일일이 다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진이 빠지고 아이들이 한 파트의 전문가 집단을 맡았지만 결국은 ABCD 모두를 다 완벽하게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것 같아서 해석할 때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괄호를 다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괄호는 왼쪽에 단어를 확실히 알면 오른쪽에 바로 해석하면서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7분 동안 완벽하게 자기가 맡은 파트를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조를 해요. 너네가 이제 원래 앉아있던 조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책임지고 잘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완벽하게 잘 익혀놔야 된다. 모르는 거는 빨리빨리 서로 물어봐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 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책상 기억하죠. 바로 그냥 돌아가요. 아주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A 학생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직업 체험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절대로 학습지를 펼쳐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보고 베끼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가르쳐주면서 서로 질문을 유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말로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A 선생님이 설명할 때 B, C, D 학생은 A 학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치우다예요. 치우다요? 치우다. 뭘 치우? 빨래요, 쌤. In one day 하루 만에 인원데이랑 인원데이랑 같아요? 같죠? In one day랑 in one day랑 같죠? 왜요? 지금 원래 꼬리를 부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쌤을 웃고 넘겨요. 왜요? In one day랑 in one day는 같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애기 인터뷰했다. 저는 공원 이왜 공원에 아니 걱정하는 거라 뭐다? 아니 지금 그저 이거예요? 이마의 팀은 공원 사무실에서 공원 관리는 인터뷰했다. 인터뷰했다. 인터뷰 아니에요? 인터뷰예요? 쌤 발음 한국어잖아요. 한국어. 인터뷰. 이거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교실 전체에서 계속 선생님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아이들이 이 상황 설정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친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저는 칠판에 스탑워치를 띄워놓습니다. 아이들의 속도를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5분을 스탑워치로 세팅해두고 5분 동안 지켜봅니다. 아이들의 속도에 따라서 6분으로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짧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5분 스탑워치를 켜놓고 A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꼭 주의를 해요. A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도 수업할 때 그냥 강의식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쭉 설명만 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A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친구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친구들이 잘 이해했는지 파악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B, C, D 학생은 A 선생님이 5분 동안 설명을 다 마치고 나면 A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직소 때는 넣지 않았다가 두 번째 직소 때는 새롭게 선생님 평가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이 선생님 평가가 실제로 수행평가에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평가를 작성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서로 좀 더 조심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열기가 너무 과도해지면 그 선생님을 맡은 학생이 학생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너 왜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또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장난이 좀 지나쳐져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서로 선은 지켜야겠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선생님 평가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까지 끝나면 이제 B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B 학생에게도 시간을 봐서 적당했으면 5분을 주고 5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지를 채우고요. 질문을 해가면서, 그리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5분이 끝나면 B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A, B, C, D 학생이 모두 설명을 끝나면 저는 학습지를 다 거뒀고 동료 평가한 것 역시 거뒀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 틀리는 것이 없는데 가끔 오류가 발견될 때는 조원 4명 모두가 똑같은 오류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학습지를 찬찬히 검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발견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완성하면 도장 2개, 동료 평가를 제출해서 냈으면 도장 1, 이렇게 도장판에 부상을 해주었습니다. 직소 후 활동은 매우 필수적인데요. 저는 일단 간단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사용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파악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쉽지 않은 형태의 본문이라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법 포인트 7가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 문장들을 보여주면서 분석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로 한 명씩 질문해 가면서 복습을 할 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해요. 특히 중1은 좀 중요성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중2,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수업을 진행한 방법은 보통 본문 들어가기 전에 프리-리딩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읽기 전 활동을 하고 직소에 들어가서 전문가 집단끼리 모인 다음에 나중에 원래 그룹으로 돌아가서 A나 B를 정도 하다 보면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면 바로 노래 듣고 나서 남은 C와 D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 리딩 활동을 하면은 수업이 딱 2차 시에 걸쳐서 마무리되더라고요. 만약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직소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쭉 끝을 낼 수도 있어요. 전문가 집단 7분, 나머지 5분씩 다 합하면 27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1시간에 다 진행하면 조금 지루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번을 순서에 따라
착착 바꿔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것이 더 지루해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2차 시를 걸쳐서 끊어서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선생님께서 처음에 당황하실 수 있는 인원수가 맞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제 앞에 세 조는 4명씩 딱딱 맞았는데 뒤에 두 모둠이 3명씩 밖에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숫자가 4명씩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완벽한 모둠은 두고 뒤에 3명의 모둠에게는 학습지를 ABCD 중에 3개만 나눠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모둠에게는 ABC를 나눠주고 다른 모둠에게는 BCD를 나눠줘요. 만약에 그 두 모둠 다 ABC를 나눠주면 나중에 두 모둠을 합치게 될 건데 D를 맡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모둠을 합쳤을 때 한 파트라도 비지 않도록만 신경 써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 BCD로 나눠주셨을 때 전문가 집안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설명을 할 때 두 조가 합치면 6명이 되잖아요. A 설명할 때는 1명이 다 설명하고 B는 2명이 나오니까 둘이서 돌아가면서 반반 나눠서 설명하고 C도 마찬가지로 하고 D는 1명이 설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인원이 안 맞아서 고민했던 조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더 협력이 잘 돼서 과제를 빨리 잘 끝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반은 딱 한 조만 3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전문가로 모였을 때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발표할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면 안 되니까 3명만 남는 경우는 ABC만 주세요. ABC만 주고 돌아왔을 때 A 설명하고 B하고 C하고 D 차례가 되면 선생님 저희 D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잠깐 옆조에 같이 원정 가서 D 설명만 듣고 오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조는 딱 맞는데 한 조만 5명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ABCD 중에 그나마 제일 좀 양이 많아 보이는 게 있다면, 만약에 C가 가장 양이 많다 그러면은 5명한테 A, B, C, C, D 이렇게 나눠주면은 C는 2명이서 나눠서 반반씩 발표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도 그냥 유도리 있게 인원수를 조절해 가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때마다 당황을 살짝씩 했지만 어떻게 조절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본문 직소 활동을 나도 선생님이라는 활동명으로 제 방식대로 진행해 본 이야기를 공유해 봤고요. 이 활동의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일일이 본문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지만, 반에서 너무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참여 안 하는 학생, 또는 하고 싶지만 정말 아무런 기초가 없어서 참여 못하던 학생들조차 모두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든지 배워와서 친구들에게 배워본 것을 알려주면서 참여를 했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어서 너무 보기 좋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직 직수를 시작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도전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